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상담학회 윤리 강령 중에서 제1장 전문적 태도에 해당하는 제1조 전문적 능력과 제2조 충실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전문적 태도인데요.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담자 자신을 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담자를 향한 것입니다. 먼저 제1조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는 전문적 능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조항의 핵심은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성찰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상담자는 한번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전문성 개발입니다. 상담자는 지식, 실습, 교수, 임상,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문성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담 경험을 쌓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배우고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한 학습과 연수, 자기 개발이 필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한계 인식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전문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과감히 거절해야 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내가 효과적으로 도울 수 없다고 판단되면 동료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는 무능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신 지식 유지입니다. 상담 분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새로운 기법들이 개발되고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하고 연수와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넷째, 윤리적 의문 해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다른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자기 평가를 하고 필요할 때는 슈퍼비전이나 지도 감독을 받아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2조 충실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의 핵심은 내담자에게 최선의 도움을 주기 위해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1조가 상담자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제2조는 내담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효과적 도움 탐구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탐구하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해진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 내담자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담자 우선입니다. 이것이 충실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상담자 개인의 문제로 인해 내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상담을 중단하고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항상 상담자의 전문적인 판단보다는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내 체면이나 경제적 이익보다 내담자의 이익이 먼저라는 뜻이죠. 셋째, 객관성 유지입니다.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자 개인의 욕구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담자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상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전문적 태도입니다.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서 상담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내담자에게 혼란이나 오해를 줄 수 있는 언행은 삼가해야 합니다. 이제 1조와 2조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전문적 능력은 자기관리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 자신의 역량 개발과 한계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반면 제2조 충실성은 내담자 중심입니다. 내담자의 복지와 최선의 도움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조항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상담자가 전문적 능력을 갖추어야만 내담자에게 충실할 수 있고, 내담자에 대한 충실성이 있어야만 전문적 능력을 키워나갈 동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1조는 나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이고, 제2조는 내담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의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원칙들이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몇 가지 사항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데 어떤 내담자가 트라우마 치료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조에 따르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트라우마 전문 상담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두 번째, 상담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 생겨서 내담자에게 충분히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내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상담을 중단하고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새로운 기법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1조에 따르면 먼저 충분히 학습과 연수를 통해 그 기법을 익힌 후 사용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조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학습, 한계 인식, 슈퍼비전, 자기 성찰, 이 네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2조와 관련돼서는 내담자 우선, 성실성, 객관성, 전문적 의뢰, 이 네 가지입니다. 이 8개 키워드는 상담자가 평생에 걸쳐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의 제1조 전문적 능력과 제2조 충실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상담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동시에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상담자로 활동하면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전문적 능력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담자에게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시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조와 4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